뛰어. 빨리 가야 돼. 지금 너무 핫한 전시가 있어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줄을 서야 돼요. 이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최소 30분 기다려야 된다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론뮤익 전시입니다. 론뮤익. 사람을 아주 생생한 모습이지만 크기를 달리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조각의 작가 론뮤익 전시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론뮤익의 30년 작가 인생의 중요한 작품을 거의 다 모아놓은 전시라서 정말 다른 데서 보기가 힘들어. 특히 아시아에서는 거의 뭐 전무후무한 전시이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 많아요. 입소문을 타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전시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 인기가 많을 거라고 기대는 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줄을 서면서 전시를 볼지는 몰랐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빨리. 이거 봐, 아무도 없지? 정말 아무도 없네. 이렇게 사람 많았는데. 우리가 관람 시간 중에 돌아다니면 또 다른 분들 관람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미술관 문 닫은 시간에 왔습니다. 이거 개막하고 열흘 만에 5만 명이 벌써 다녀갔다고 합니다. 10만 명, 20만 명은 훌쩍 뛰어넘을 것 같으니까 유행에 뒤처지기 전에 얼른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해봤어? 아무도 없는 미술관에? 자, 아무도 없어요. 이거 봐봐. 어이씨. 코털까지 있어, 코털. 안에 코털, 그 다음에 이 속눈썹. 땀구멍, 눈가 주름이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수염, 이 짤막한 수염들까지. 아, 징그러. 귀털, 아이씨. 어떡해, 여기 귀털까지. 이거는 사람이 자는 거겠죠? 자는 모습. 사람이 자고 있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 근데 이건 정말 잠에 막 빠져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여주는 작업. 근데 오히려 여기서 조금 놀라운 건 뒷면이. 놀래지 마. 놀래지? 거봐. 그래서 이건 일종의 가면 같은, 물론 작가가 이걸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가면 같은 시리즈를 만들었는지를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사실적인, 결코 예쁘지도 않은 얼굴을 가면으로 왜 만들었을까? 론뮤익은 사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론뮤익이 1958년, 58년 개띠인데 호주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직업이 장난감 공장에서 장난감 만드는 거였대. 그래서 그런 쪼물쪼물 만드는 일에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고 관찰력과 그 관찰한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 영향을 받은 듯. 그래서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영화 특수 촬영에 분장용 가면, 얼굴 이렇게 막 쫙 뜯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했었고 그 실력이 워낙에 소문이 나서 영국에까지 이제 섭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살던 론뮤익이 영국으로 갔었고 마침 영국에서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영국의 자리를 잡고 살게 된. 이거 진짜 이거를 볼 때 나는 이런 걸 봅니다. 이 힘겨움, 힘이 들어가 있는 저 손에 팔과 손끝, 그리고 이 무게를 짊어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은 발을 꽉 디디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나 발을 꽉 힘을 줬는지 발바닥이 빨개. 이렇게 얼굴, 눈 주변이 사실 빨갛게 될 정도로. 아유, 참. 보통 인체를 그릴 때 예쁜 인체를 누드로 그렸던 게 전통적인 그림이었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별로 예쁘지도 않은 몸뚱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몸뚱이를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론뮤익을 뭐 하이퍼 리얼리즘의 작가다, 극사실주의 작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모습을 정말 극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론뮤익이 추구했던 게 외피, 그러니까 껍데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사실성을 추구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표면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시간을 오래 보내지만 사실 그 시간이 반복되고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가장 궁금한 건 내면에 있는 감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분은 편히 주무시니까 나는 저 잠자는 얼굴이 너무 부럽긴 한데, 내가 늘 말하잖아. 현대미술은 우리 삶과 아주 닿아 있기 때문에 이 힘겨움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이렇게 장작들을 이렇게 이고지고 가는 게 다 살아남기 위해서이겠지? 네, 그게 없네요. 작품명. 작품명,
보통은 작품 바로 옆에 캡션을 두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름이나 제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람에 집중하는 몰입도를 좀 방해한다고 해서 어떤 전시들은 아예 캡션 안 두기도 하고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작품 제목을 따로 뒀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주에 살던 론 뮤익이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영국에서 당시 아주 중요한 전시가 하나 열립니다. 1993년에 찰스 사치가 기획한 센세이션이라는 전시가 열렸는데 요거는 현대미술의 판도를 바꾼 아주 중요한 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국의 데미안 허스트를 비롯한 트레이시 에민, 마크 퀸 젊은 영국 미술가들이 진짜 쇼킹하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경향을 발견한 거야. 찰스 사치가. 전 세계가 영국의 이 젊은 작가들을 주목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전시에 포함된 작가 중에 한 명이 론 뮤익이었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좀 작품량이 많고 더 자극적인 것에 비해서 론 뮤익은 평생을 다 합쳐봐야 48점밖에 안 되는, 보통 거장이 되려면 작품 수가 8,000점에서 10,000점 이상이 돼야지 미술 시장에 이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48점밖에? 뭘 믿고 그렇게? 작가 자체가 조각 작품 한 점을 만드는데 처음 모델링 과정부터 마지막 털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를 전부 다 혼자서만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작업은 5, 6년도 걸리고 짧게도 수개월 걸리는 완벽주의자이자 디테일 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타협하지 않고 완벽하게 마음에 들 때 손을 떼는 그런 고집스러운 좀 창작 과정 때문에 작품 수가 유난히 적은 작가로 좀 알려져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난 무서워. 자 그래 봐라. 내가 이렇게 키가 작다. 와, 진짜 크다. 아이고. 자, 이 작품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게 지금 유행이야. 똑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찍는 거. 자, 론 뮤익은 이렇게 아주 크거나 아니면 미니어처이거나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크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 크기의 사람이 그냥 생생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마네킹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오히려 너무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그만 사람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순간 우리가 움찔 놀라게 되지. 그 왜? 언캐니 벨리처럼 불쾌한 골짜기, 손톱, 손가락 주름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이 살접히는 눈동자나 이런 표정, 특히 이 여자 잘 보면은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가 있는 거. 전시를 볼 때 관람 포인트를 몇 개를 짚어보자면 이 표정들, 이 표정들이 참 기이해. 이 여자는 대체 어디를 보고 있으며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체념한 것 같기도 하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한 이 표정. 작가가 오랜 시간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의 교차가 이렇게 축축축축 쌓이는 게 있듯이 이 작품도 겉모습만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정말 꽉꽉 눌러 담은 어떤 정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또 아주 재밌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봐라. 지금 이 할아버지랑 닭이랑 뭔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짜 눈싸움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는, 이 닭은 도대체 왜 책상 위에 올라왔으며, 이 할아버지는 닭이랑 눈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화가 난 것 같아. 그래. 그 당신의 심리야, 지금. 자기 김 PD 화나.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왜 화가 났을까? 게다가 이 할아버지 지금 팬티바람에 나오셨으니까 약간 치매 노인이어가지고 닭을 약간 헛것으로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노인의 몸에 이렇게 나는 검버섯, 쥐젖, 얇은 흰색 속옷 너머로 이렇게 살색 비치는 것까지 정말 정교하게 잘 돼 있다. 의자도 이 의자 얼마나 정교하냐면 오래된 낡은 의자의 그 느낌을 여기 약간씩 색바랜, 할아버지 머리 뒤에 눌렀다. 여기 머리 들렸다. 까치집인데. 오, 세상에. 극도의 정교함과 섬세함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잘 만들었네만 보는 게 아니라 현대미술을 볼 때는 여기 한 번쯤 나를 담궈보는 거야. 나는 도대체 무엇과 저렇게 팽팽하게 기싸움을 했나, 이런 것들. 이번 전시를 많이 보러 오는 세대가 주로 2030이라고 합니다.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 이 젊은 연인을 눈여겨볼 것 같아. 얘네는 몇 살쯤이나 됐을까? 이 차림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린 친구들 같은데 연인임은 분명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상황인가 유추할 만한 실마리가 없는데 이전 씨 볼 때 꼭 뒤에 가서 보시면 남자가 여자의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 어떤 사람은 사이좋은 두 연인이 놓칠까봐 손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여자의 눈이 좀 슬퍼 보이고 이 남자도 그렇게 밝게 웃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그 있잖아. 왜 우리 헤어져 아니야 안 돼 이러고 꽉 잡은 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작품들이 모든 인물상들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구상미술보다 추상미술이 한동안 좀 인기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이런 생생한 이런 사실적인 인물화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닐까? 관람객들이? 나는 이게 되게 짠하더라. 와, 이거는 합성 섬유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카락과 동물의 머리털을 쓴대요. 이 작품 제목은 쇼핑하는 여인. 근데 이 여자분은, 이 엄마는 되게 슬퍼 보여. 이쪽에서 봐봐. 눈이 진짜 슬퍼. 그리고 여기 애기. 이 애기는 진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 봐라. 쇼핑을 하면 사람이 좀 신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식료품들. 샴푸도 있고 그다음에 통조림도 있고 베이비 오일도 있고 이런 것들. 이 여자는 장 보러 가는 시간에 애를 좀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이렇게 안고 그리고 물건도 들어줄 사람도 없어서 두 손은 가득 이렇게 무겁게 들었는데도 이 짐을 나눠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다 슬퍼 보이는데 그렇다고 작가가 우울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작가는 그냥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람인 것 같아. 사실 작가가 그 과정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가 보여요. 이 사람은 정말로 그냥 작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일 오브 와이트라는 섬에서 매일 아침에 바다 수영을 해서 체력을 기르고 오후에 새한테 먹이를 주고 그리고서는 사실은 하는 게 작업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뭐 수도사의 삶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작업실에 갔을 때도 왜 이렇게 멀리 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자기의 루틴한 일상을 잘 챙길 수 있고 사람들이 자기 귀찮게 하지 않는다. 부럽다. 작가가 평생을 두고 한 작업 중에 정말 이거는 진짜 걸작이다라고 하는 마스터피스가 한두 점씩 있거든요. 론 뮤익의 마스터피스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작업 메스를 꼽습니다. 봐봐. 여기 지금 해골이 엄청 많지. 무덤에 와 있는 것 같은. 그 무덤도 그냥 무덤이 아니라 뭔가 대량 학살의 무덤인 거. 총 100개의 두개골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봐봐라.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쌓았잖아. 이 둥글둥글해서 쏟아질지도 모를 이 해골들을 100개를 저기 위까지 쌓아가지고 접착제 없이 어떻게 쌓았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뼈만 봐도 표정이 막 정말 비명 지르는 사람 같은 느낌. 작가님이 저 위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좋다고 하셨대. 창이 있어서 왠지 그냥 무덤 속에 이렇게 뼈들이 잔뜩 있더라도 희망이 보이는,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는 느낌? 이 해골이 그림에 등장하는 거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바니타스, 삶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바니타스 회화에서 이렇게 해골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결국 이 해골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땀구멍, 뭐 솜털, 속눈썹까지 다 보이는 저런 생생한 피부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국에 남는 건 다 이렇게 해골로 다 돌아가고 이런 유한함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근데 그게 한두 개의 해골이 아니라 너무 많은 해골이 있으니까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류가 모두가 다 직면한 어떤 삶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꽤 진지하지. 진지한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우리나라 관람객 수준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닌가? 내가 참나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줄을 그렇게 쓴답니다.
기본 대기가 30분인데 관람객들이 우왕좌왕 줄 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술관에서 이렇게 펜스를 쳤는데 내가 이 미술관 생기고 지금 10수년 다녔지만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처음 봤어. 그 정도로 론 뮤익이 인기입니다. 어두운 남자라는 작품인데 저 어두운 공간 안에 마치 작가의 자화상인 것 같은 인물이 하나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는 건데 무서워. 가볼까요? 같이 가자. 아 무서워. 나 지금부터도 또 무서워. 내가 어두운 걸 좀 무서워해서. 아 나 무서워서 못 보겠는데 어떡하지? 아씨. 이 남자가 정말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정면으로 마주봐야 되고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이 거의 창백하다시피 하얀 이 얼굴의 남자가 어두운 곳에서 빛이 탁 떨어지니까 그 윤곽이 더욱 날카롭게 보이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나 환각인가? 이런 느낌을 좀 즐겨야 되는 건데 현실에서 내가 직시 알 수 없는 피하고 싶은 현실 이런 것들 그런 기분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거울이어야지만 볼 수 있는 딱 정면상이기 때문에 나 자신과 마주하듯이 피하고 싶지만 용기 내서 그 얼굴과 마주하는 순간을 가지는 그 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는지 알겠네. 또 여기 작가의 또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배를 탄 남자. 이 남자는 일단 나체이고요. 이 배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인데 배는 너무 낡았어. 배 안에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배를 움직여 나갈 노도 없어. 그리고 배를 멈추고 정박할 닷도 없어. 저 남자는 무슨 의지가 있어 보이나? 남의 일 구경하듯이 저런 표정이야. 물론 관람객들은 이 얼마나 생생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발 떨어져서 이 작품은 그렇다면 뭘 의미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게 삶이 아닐까. 삶은 원래 혼자도 고독하고 이런 것도 약간 그런 셈? 당장 나한테만 꼭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배를 탄 이 남자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돌도 무서운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보고 나면 도대체 작가는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나? 어떤 작가인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서 미술관에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가의 작업실을 촬영한 사진. 작가가 워낙 혼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심각진지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무나 작업실에 들어오게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작업실 출입을 허락받은 사진 작가가 촬영한 작품들. 아, 작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개도 있고 진짜 머리통을 하나 여기다 탁 잘라놓은 것 같다. 이건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침대의 여인. 전시 작품이 사실 많은 건 아닌데 론 뮤익이라는 작가가 평생 남긴 작품이 48점, 물론 지금도 아직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12점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알 수 있고 전시 마치고 나갈 때 저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뭘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쪽에 있거든요, 문 앞에.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 응시에 대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우리 엄마 얼굴을 저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나? 우리 애들 얼굴은 내가 똑바로 봤나? 그래서 이 응시의 경험이 작품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습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응시의 경험을 하면서 미처 모르고 있었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가 지금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7월 13일까지지만 부지런히 6월, 7월 되기 전에 빨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